지난해 하동에서는 지적장애를 앓던 40대 여성이 폭염 속에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있다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진교 파출소 직원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현장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폭우 피해를 겪었던 곳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까지 기획보도를 통해 차례로 짚어봅니다. 현장 지금은 이번에는 지난해 폭우로 사면이 붕괴됐던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낙동강 등 하천에 불법으로 만든 계류장, 이른바 빠지를 수사합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정식 개관을 앞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시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두고 부적절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하동에서는 지적장애를 앓던 40대 여성이 폭염 속에 순찰차에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진교파출소 소속 경찰관 13명에게 징계를 내렸는데요. 현장 경찰들은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하위직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부실한 근무 책임을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직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경찰관 13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징계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처벌이 하위직에만 집중됐다며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장은 훈계성 조치인 직권경고에 그쳤습니다. 고위 간부 중 단 한 명도 감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휘부는 스스로 브리핑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경찰관까지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법상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입니다. 지휘부의 구조적 방치 책임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인력 부족을 알면서 중심 파출소 체제를 강행했고 사고 이후에도 보안 대책이나 인력 충원 등 개선책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차의 보안 설계를 매뉴화하지 않은 본청, 출입 통제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한 관리자, 그리고 사고 이후 순찰 강화, 감찰 강화만 내놓는 무책임한 대책 등입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이 책임 회피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하위직에게 집중된 징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폭우 피해를 겪었던 곳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짚어보는 기획 취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지난 9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면이 붕괴됐던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지금은 전주현 기자입니다. 고분 사면이 갈라지며 그 위를 덮고 있던 토층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해 9월 이틀간 4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일부가 맥없이 붕괴됐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세계유산의 상처. 피해 직후 김해 씨와 국가유산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올해 장마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금 복구는 다 됐을까?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사면이 붕괴됐던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 기간을 앞두고 올해 예년보다 기간이 길고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무너질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무너진 자체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근데 조속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역사적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사면을 조사하던 중 김해 고읍성 성벽 상부 구조가 처음 확인됐고 기와 조각과 군청사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와 정밀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복구 일정은 연기됐습니다. 김해 씨는 오는 9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초조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흙을 좀 가져와서 이제 경사를 줄이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상대로 하게 되면 이제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자주 올지 많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늦어도 가을에 태풍 같은 게 오기 전에는 지난해처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현장엔 비상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구는 늦었지만 추가 피해만큼은 막을 수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낙동강 등 하천에 불법으로 만든 계류장, 이른바 빠지를 수사합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만든 계류장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계류장 중에서 관할 시군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는 계류장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도민 제보 창구도 운영합니다.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회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4분의 기적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CPR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구급 교육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손상예방협회의 배석주 사무총장을 SK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3층 건물. 이곳은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든 대한손상예방협회입니다. 1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는 배석주 사무총장은 전 1339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한 30여 년 경력의 응급처치교육 전문가입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나 응급진료로 쓰러졌다.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모르면 우왕좌왕 막 119 불러라 당황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국민들 교육이다. 1339에서 20여 년간 받은 응급전화만 34만여 건. 이후 협회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 시민 3명 중 1명이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 효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구의 모 중학교, 제가 선생님들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좀 일찍 나왔어요. 운동장에서 2학년들이 야구 게임을 하다가 포수를 맡은 애가 자기 보호장구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포수를 했는데, 힘차게 들어오는 야구공에 탁 쳤는데 이게 빗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정통으로 때려버렸죠. 윽 하면서 벤치로 올라가가지고 이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교육을 마치고 나오시던 체육 선생님이 그걸 맞는 것도 봤고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바로 달려가 갖고 방금 배웠죠. 싱싱한 상태죠. 바로 가 갖고 의식호흡 없으니까 119 불러라 해놓고 가슴 눌리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학교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달려가 보니까 호흡이 돌아와 있습니다. 협회 강사는 10여 명. 이들은 상설 무료 교육은 물론 학교나 직장 등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9천여만 원. 나머지 운영비는 강사들이 받은 교육 수당 일부와 기부나 후원금에 의존할 만큼 힘든 형편이지만 보람은 큽니다.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육과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매년 한 번씩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반드시 학생들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점진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심장마비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 그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배석주 사무총장. 그와 함께 협회를 이끄는 강사와 후원자들의 바람대로 전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시는 17일 이지스 자산운용과 1조 8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산업 활성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명지 녹산 국가산단에 대형 데이터 센터 2기가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300여 개의 직접 일자리와 약 7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9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식 개관을 앞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막말 논란이 빚은 김민아 의원 등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과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한 이우태 3.15 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자문위 위촉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태화 의장은 서명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고난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결격 사유도 없다며 추천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